네. 자, 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컨벡스 셋서부터 이제 진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각각의 용어의 차이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쓰일 거라서 이제, 자,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자, 우선 이제 공간상에 Rn 공간상에 두 개의 점 x1과 x2가 있는데 지금 여기 x1 그 다음에 x2가 있는데 y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타 곱하기 x1 더하기 1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x2고 여기서 세타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진 그러한 Y들의 모임, Y들의 집합을 우리가 라인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세타가 1이면 X1을 뜻할 거고, 세타가 0이면 X2를 뜻할 거고요. 만약에 세타가 0과 1 사이라면 그 x1과 x2를 이렇게 세타 대 1 마이너스 세타로 내분해 주는 어떤 점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세타가 만약에 0과 1 사이면 x1과 x2를 잇는 선분이 있을 때 그 선분 중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될 거예요. 세타에 따라서. 그래서 세타가 1로 가면 x1에 도착할 거고 세타가 0이면 x2에 도착을 하는 그러한 선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될 거고 만약에 세타가 1보다 크면 요 선분을 이었을 때 요 직선을 쭉 이었을 때 나오는 요쪽 방향에 있는 어떤 점이 나올 거고 세타가 0보다 작으면 요 반대쪽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세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요 x1과 x2를 잇는 요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타가 0과 1 사이일 때에는 x1과 x2를 잇는 선분이 될 거고 그래서 세타가 0과 1 사이에서는 x1과 x2 사이의 요 선분이 될 거고 그쵸? 그다음에 세타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세타가 R 위에 있는 뭐 임의의 실수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라는 개념과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의 집합을 라인이라고 하겠다. 만약에 내가 세타를 1 사이에서 세타를 0과 1 사이에서의 값만 내가 고려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x1서부터 x2까지 요 사이에 있는 점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라인 세그먼트라고 부르겠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과 선분을 정의를 했어요. 공간상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합을 우리가 affine set이라고 이야기를 네, affine set 어떤 set이 affine이다라는 이야기는 자 어떻게 하면 affine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내가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그 두 점을 잇는 직선 방금 직선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직선이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되면,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 안에 있는 내가 임의의 두 점을 뽑았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공간상에 그 직선이 모든 직선이 다
이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우리 그 집합을 affine 하다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있죠?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여기 C에 있는 임의의 두 점과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C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집합을 affine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1, x2가 있고 내가 집합 안에 C라는 집합 안에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x1, x2가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x3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x3와 지금 요 내가 색칠한 요 점과 만약에 x3가 C 안에 들어간다면 요,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x3 사이를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도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요 지금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세타 x 더하기 1 마이너스 x1 더하기 1 마이너스 세타의 x2라고 쓰여지는 게 요렇게 지금 색칠한 점인데 요 점과 임의의 x3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세타 말고 뭐 예를 들어 뮤 다음에 1 마이너스 뮤 곱하기 x3 요런 스타일도 다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점이 세 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요거를 전개해 보면 뮤 세타 x1 더하기 뮤 1 마이너스 세타 x2 더하기 1 마이너스 뮤 x3 요런 형태의 점들은 이 집합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점이 세 개가 있다면 자, 그런데 요때 요 뮤 세타 뮤 1 마이너스 세타를 더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값이 뮤일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어떤 꼴이냐 하면 지금 방금 이렇게 돼 있는 점들은 요런 형태의 점들은 만약에 C가 affine 하다면 무조건 C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랬을 때 요 x1 앞에 있는 weight를 뭐 세타 1이라고 하고 x2 앞에 있는 weight를 세타 2라고 하고 요 weight를 세타 3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떤 게 성립하냐 하면 세타 1 x1 더하기 세타 2 x2 더하기 세타 3 x3가 이 지금 C 안에 들어가는데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3의 합이 1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점이 3개가 있다면 그리고 이 C가 만약에 affine 하다면 이렇게 더해서 1이 되는 세 코에피션트 세타 1, 세타 2, 세타 3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모든 점이 C 안에 들어가겠죠. affine 하다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인덕티브하게 조금 늘려주면 어떤 셋이 affine 하다는 이야기는 이 안에서 내가 임의의 포인트를 내가 예를 들어 K개를 뽑고 요 K개에 대해서 더해서 1이 되는 세타 원서부터 세타 K를 내가 아무 값이나 잡아도 이렇게 세타 1 x1 더하기 해서 세타 K xK까지 더한 요 값이 무조건 요 집합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요 집합은 affine 하다. 또 반대로 집합이 affine 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점들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파인 하다는 이야기는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있는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전부 다 그 집합 안에 들어가면 어파인 하다라고 얘기했고, 어파인 하다. 그 다음에 두 점 말고, 그러니까 두 점을 잇는 임의의 직선이라는 이야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형태의 로 쓰여지는 모든 점들이 다 C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파인 하다. 이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세 개 또는 K개까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X1서부터 XK 뭐 임의의 점들을 뽑았을 때 얘네들에다가 내가 더해서 1이 되는 코에피션트들을 막 곱해서 더한 이러한 형태의 점들이 모두 C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그 집합을 어파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뭐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K개가 있건 이러한 형태로 쓰여지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점들을 X1서부터 XK의 affine combination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어떤 셋이 affine 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집합에서 몇 개를 뽑건 두 개를 뽑건 세 개를 뽑건 K개를 뽑건 그 뽑은 아이들의 affine combination이 모두 그 집합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집합을 affine 하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affine combination을 고려할 때 세타 1 뭐서부터 세타 K 얘네들의 조건은 뭐냐 하면 무조건 더해서 1이 되는 거고 세타 1서부터 세타 K는 임의의 실수예요. 임의의 실수. 여기서 두 개일 때 우리가 세타가 임의의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뭐 0서부터 1까지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셋이 어파인하다는 이야기는 그 임의의 실수 세타 1서부터 세타 K에 대해서 더해서 1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파인 컨비네이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집합을 우리가 어파인 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머릿속에 어떤 집합이 나오면 어파인 앞으로 오늘 용어들이 쭉 여러 개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 용어들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셋이 어파인하다. 예를 들면 어떤 셋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R3 공간에서 R3 공간에서 XYZ로 만들어지는 이 공간에서 예를 들어 XY 평면 이런 애들이 어파인 하겠죠. XY 평면에서 내가 임의의 두 점을 뽑아서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쫙 그려버리면 XY 평면상에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이 XY 평면이 R3에서 어떤 어파인 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X축, XY 요 지금 XYG에서 요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뽑아서 이으면 다시 X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셋이 어파인 셋일 거고 또는 방금 얘기한 요 XY 평면은 이 XY 평면에서 내가 임의의 두 직선을 뽑아서 지금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뽑아서 직선을 쭉 이으면 XY 평면에 들어가니까 얘는 어파인 셋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R3 전체도 어파인 셋이겠죠. 그렇죠?
R3 전체에서 내가 임의의 두 점 뽑아서 쫙 이으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공간상에서 어파인 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애들이 있냐면 x, y, 1. 여기서 x, y는 임의의 실수. 얘는 어떤 거냐 하면 평면인데 요 요렇게 돼 있는 평면이죠. 그래서 요점 G 좌표가 1인 그러한 점들을 다 모은 거. 그러면 이 평면에서 내가 임의의 두 점을 뽑은 다음에 직선 쫙 만들면 이 평면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파인 셋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얘네들이 지금 어파인 셋이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C가 어파인 셋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 not, X 제로라고 하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C에서 뽑았어요. 그러면 C-X 제로 꼴로 만들어지는 집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C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X 제로를 뺀 그러한 점들의 집합은 부분 공간이다. 물론 Rn에서의 부분 공간이라는 얘기죠.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가 뭐죠? 서브스페이스라는 얘기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그 지금 Rn의 부분 집합이면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그래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그러한 부분 집합 이 서브스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그 아까 여기서 지금 요런 애들이 C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 하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은 다음에 그 점을 x0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C에서 빼면 뭐가 나오냐 하면 xy 평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R3의 서브 스페이스라고요. C는 서브 스페이스가 아니죠. 그렇죠? 원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XY 평면은 서브 스페이스예요. 그렇죠? 물론 뭐 왜 그런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 V라고 하는 요 셋이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으려면 요 V에서 내가 임의의 두 점을 뽑고 임의의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요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가 V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요 V가 벡터 공간이 될 거고 이거를 요 포인트가 V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X0를 더했을 때 요 값이 C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V1이 V에 있다는 이야기는 V1 더하기 X0는 지금 C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V2 더하기 X0 역시 C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주어진 식은 알파 곱하기 V1 더하기 V0, X0 더하기 베타 곱하기 V2 더하기 X0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X0 꼴로 쓰여지는데 여기서 X0는 우리가 잡을 때부터 처음서부터 C에 들어가도록 잡았고 그쵸? 그러면 C에 들어가는 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서 지금
생각한 만들어진 점인데 알파하고 베타하고 1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를 다 더하면 1이에요. 그쵸? 다시 말해서 C 안에 들어가 있는 세 점에 대해서 어파인 컨비네이션을 생각한 거고 C가 어파인하다고 했으니까 이 어파인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지는 점은 반드시 C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점에다가 x0를 더했더니 C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V1 더하기 베타 곱하기 V2는 V라는 집합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다시 말해서 V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V는 서브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C 빼기 X0가 V라는 얘기는 C는 V 더하기 X0 이렇게 이거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셋이 어파인 하다는 이야기는 어파인 셋은 어떤 벡터 공간을 내가 약간 트랜슬레이트 시킨 거죠. 이동시킨 거죠. 평행 이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요 요 평면은 XY 평면을 이동시킨 거죠. 평행 이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쵸? XY 평면은 V고 벡터 스페이스고 C는 벡터 스페이스는 아니지만 벡터 스페이스를 내가 트랜슬레이트 시켜준 그러한 집합이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셋이 어파인하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그 셋은 어떠한 벡터 스페이스를 내가 조금 움직여주면 트랜슬레이트 시켜주면 만들어지는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그래서 어파인 셋과 그 벡터 스페이스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어떤 집합이 리니어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꼴은 y는 mx 이렇게 돼 있는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벡터 공간이에요. 그쵸? 그런데 y는 mx 플러스 b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벡터 공간이 아니에요. 원점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요 파란색 라인은 어파인 셋을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펑션을 어파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니어 펑션이라고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뭐 미적분학 시간에 가끔 요 y는 mx 플러스 b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수학과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y는 mx 플러스 b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지는 잘 않고 보통의 경우 어파인 매핑, 어파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하간 이제 어파인 셋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파인 셋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세타 또는 뭐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런 값들이 튀어나오면 얘네들은 임의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그 m by n 매트릭스 A와 Rm에 들어가는 벡터 B에 대해서 솔루션들의 집합을 C라고 정의하면 이 솔루션들의 집합은 어파인 셋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파인 셋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임의의 두 포인트를 이 안에서 뽑았을 때 세타 x1 더하기 1 마이너스 세타 x2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쵸? 이거를 보일 수 있으면 주어진 C는 어파인 셋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게 C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얘가
주어진 AX는 B의 솔루션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벡터에다가 A를 곱하면 A 곱한다는 건 리니어 매핑이니까 뭐 세타 같은 스칼라는 나중에 매트릭스랑 벡터 곱하고 나서 나중에 세타랑 1만에서 세타 곱해도 돼요. 근데 x1과 x2가 C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A에다가 x1을 곱하면 B가 된다는 거고 A에다가 x2를 곱해도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X1은 B가 될 거고 AX2도 B가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B가 나와요. 아,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집합은 지금 어파인 셋이구나 라는 거죠. 응?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지금 우리 다른 거 안 하고 라인이라는 거 하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파인 하다 어파인 셋이 뭐다 지금 그거 얘기했어요. 그것들은 지금 뭐 그 수학과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x1과 x 임의의 x1과 x2가 있을 때 x1과 x2에다가 내가 적당한 지금 에버리지를 취하는 건데 에버리지를 취하는데 세타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면 라인 세그먼트 선분이라고 얘기했고 세타가 임의의 실수값이 다 되면 직선이 되는 거고 어파인셋은 임의의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 다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되면 어파인셋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파인셋을 내가 x0만큼 그러니까 x0는 이 주어진 C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끄집어 오면 그 점만큼 내가 트랜슬레이트를 시켜주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렇죠? 지금 C가 있는데 이 C를 C 안에 있는 임의의 포인트 x0에 대해서 x0만큼 내가 시프트를 시켜주면 요 주어진 V는 벡터 공간이 된다.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계속했던 그 벡터 공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형대수를 최적화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계속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복습을 안 하면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예제에서는 C가 어파인 헐이라고 그러니까 어파인 셋이라고 얘기했고 요 집합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요 집합 안에 있는 x0를 하나 뽑아서 x0를 하나 뽑아서 C 빼기 x0를 하면 뭐가 되죠? 벡터 공간이 된다고 했는데 이 벡터 공간은 어떤 애죠? 응? 여기 좀, 네. 지금 이 이 벡터 이 서브스페이스 지금 x0가 뭐냐 하면 ax0는 b를 만족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x 빼기 x0는 지금 그 v는 x 빼기 x0들의 집합이잖아요. 요 x는 ax는 b를 만족하고 x0도 요거를 만족하고 그쵸? 그러면 요때 요 a에다가 x 빼기 x0를 해주면 ax 빼기 ax0가 되는데 얘네들이 둘 다 b가 되니까 얘는 0이겠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요 벡터 공간은 이제 어떤 문제의 솔루션들의 집합이냐 하면 a를 곱했을 때 제로가 되는 그러한 x들의 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합을 선형대수 시간에 널 스페이스라고 불렀어요. 널 스페이스가 뭐예요? 도메인에서 원점으로 매핑이 되는 그러한 벡터들의 집합을 널 스페이스라고 불렀고,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 그 x0를 c를 x0만큼 빼주면 벡터 공간이 된다고 했는데 그 벡터 공간이 바로 A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가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파인 셋이다라는 거고,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그 어파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그런데 주어진 C에 대해서 요 C에 있는 점들의 어파인 컨비네이션들을 다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을 어파인 헐이라고 부르겠다. 자, 됐죠? 그래서 어파인 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점들, 내가 몇 개를 뽑건 그 점들의 어파인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어파인 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파인 셋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어파인 셋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석학에서 잘 나오는 가장 작은 어파인 셋이다. 어파인 헐은 그러니까는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어파인 셋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파인 셋이 있는데 어파인 셋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 C를 포함 그러니까 임의의 C를 포함하는 어파인 셋이 있으면 그 어파인 셋은 이 어파인 헐을 무조건 포함할 거다.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어파인 셋에는 이 어파인 헐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어파인 셋이 된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C라고 하는 C라고 하는 집합에서 이제 어, 녹음 화면 때문에 그래요? 아, 요건가? 아, 네. 내가 필기를 잘해야 되겠네요. 네, 잘 안 보이나 봐요. 자, 어파인 헐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러니까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모든 어파인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 바꿔 이야기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C 안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있을 거고 그 직선들을 다 포함한 집합. 그것을 어파인 헐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C라는 집합이 뭐 예를 들어서 점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점 3개. 그러면 이 점 3개, 이 셋 C에 지금 C가 X1, X2, X3가 있는데 요 C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파인 헐은 뭐겠어요? X1과 X2 이었을 때 나오는 요 직선이 포함되어야 되고 X2와 X3 가지고 만들어지는 직선도 포함되어야 되고 X1과 X3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집합도 포함되어야 하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만들어지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처음서부터 있던 X1과 이런 것들의 두 점을 잇는 요 직선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려면 X1, X2, X3를 포함하는 요 세 점에 대한 어파인 헐은 뭐예요? 이 평면, 지금 이 내가 쓰고 있는 요 화면을 나타내는 요 하얀색 평면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파인 헐이 될 거다. 지금 자, 어파인 디멘전이라고 나오는데 자, 앞으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파인 디멘전이라고 하면 용어를 앞에 내가 디멘전 앞에다가
affine이라고 붙이면 얘는 뭐의 디멘전을 뜻하는 거냐면 방금 C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affine 헐이 있다고 했죠. 이 affine 헐의 디멘전을 우리가 affine 디멘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예를 들어 R2 평면상에서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Y 평면에서 지금 단위원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단위원은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내가 단위원을 하나 생각을 하면 평면에서 이 단위원의 디멘전은 얼마죠? 단위원의 디멘전은 1이에요. 그쵸? 내가 왜냐하면 여기 단위원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세타 내가 값 변화시켜주면 단위원에 있는 애들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세타 하나 갖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는 그 개념에서의 디멘전은 1이에요. 그쵸? 근데 affine 디멘전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단위원을 포함하는 affine 헐의 디멘전을 얘기한다 그랬고 이거를 포함하는 affine 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안에서 임의의 두 점을 뽑았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직선들 얘네들을 다 포함하는 거. 그것이 affine 헐이고 그 affine 헐의 디멘전을 우리가 affine 디멘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얘는 자 뭐의 디멘전이냐 뭐 했냐면 affine 헐의 디멘전인데 affine 헐 요 단위원의 affine 헐이 뭐가 돼요? 이런 지금 방금 고려한 직선들을 다 포함하려면 affine 헐이 뭐가 되냐면 요 경우에는 그냥 R2 스페이스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공간의 affine 디멘전은 R2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1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affine 헐이 R2 공간이기 때문에 affine 디멘전은 2예요. 하지만 방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디멘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요 단위원의 디멘전은 1이죠. 그러니까 디멘전과 어파인 디멘전은 두 개가 달라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그 우리가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것은 우리 해석학이나 위상에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 포인트들을 다 모은 거고 어떤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는 그 점에서 내가 단지름은 무지 작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이 되는 어떤 오픈 볼이어도 되고 클로스 볼이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볼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점을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 인테리어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은 것을 인테리어라고 불러요. 그게 일반적인 인테리어고, 지금 여기서는 렐러티브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싶은데, 이제 자, 이 어파인 디멘전과 렐러티브 인테리어는 우리가 5장까지 통틀어서 한 두어 번 등장할 거예요. 두어 번. 네,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
그래서 그때 이해하려면 이제 잘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렐러티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랑 뭐가 다르냐 하면, 자, 렐러티브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C 안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인테리어는 내가 요 X 포인트에서 반지름 R짜리 내가 클로즈드 볼을 하나 그릴 수 있으면, 근데 어떤 클로즈드 볼이냐 하면 C에 들어가는 내가 볼을 하나 그릴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을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했고,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인테리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의 개념은 요 볼과 요 볼이 C 안에 들어간다.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렐러티브 인테리어는 하나가 추가가 됐죠. 얘가 뭐예요? C의 어파인 헐. C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어파인 셋. 그것과 클로즈드 볼의 교집합이 교집합이 C에 들어가면 우리 그 점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렐러티브 인테리어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자, 예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다가 바운더리 포인트 다 집어넣은 거, 그게 클로저잖아요. 여기서 렐러티브 인테리어를 뺀 것을 우리가 렐러티브 바운더리라고 부르겠다. 지금 용어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자, 어파인 디멘전, 렐러티브 인테리어, 그다음에 렐러티브 바운더리. 자, 그래서 렐러티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랑 다른 게 뭐라고요? 여기 지금 요 원래는 볼만 고려했었는데 C에 들어가는 볼만 그릴 수 있으면 이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굳이 볼일 필요는 없고, 굳이 그 볼과 어파인 셋, 어파인 헐하고의 교집합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의의 볼을 그리더라도 어파인 헐 바깥에 있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파인 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인터섹션이니까 그 부분만 고려했을 때, 그것이 그거를 내가 C 안에 그릴 수 있으면 그러한 점들은 내가 다 포함하겠다가 렐러티브 인테리어고, 클로저에서 방금 이야기한 렐러티브 인테리어를 뺀 것을 렐러티브 바운더리라고 하겠다. 자, 예를 들어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C를 이렇게 잡았어요. X1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X2도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X3는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지금 공간이 있는데 X1은 1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 1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X2도 1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라고 하면,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평면이 될 거고, 그쵸? X3가 0이니까 지금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집합이 C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C의 어파인 헐은 뭐죠? 내가 여기서 임의의 두 점 뽑아가지고 쫙 연결했어요. 이것들을 다 포함하려면 뭐가 돼요? 어파인 헐은 XY 평면이 되겠죠.
지금 요게 요 주어진 C에 대한 어파인 헐이에요. 자, 렐러티브 인테리어는 뭐라 그랬냐면 이 지금 자, 우선 이 집합은 이 집합은 인테리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포인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인테리어 포인트는 뭐라 그랬냐면 인테리어 포인트는 아까 여기서 요 요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는 C에 포함되는 볼을 하나 그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점을 인테리어 포인트라고 했고 그 인테리어 포인트를 다 더한 것이 인테리어인데 XY 평면에서 내가 볼을 아무리 작게 그려도 위로 볼록 튀어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XY 평면 위아래로 이렇게 볼록 위아래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 포함되는 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요 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포인트는 없고 인테리어 포인트가 없으니까 인테리어도 empty set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어진 집합의 인테리어는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 지금 요 직사각형 모양의 영역에서 지금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작은 점을 하나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점을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굉장히 작은 반지름을 갖는 원을 내가 딱 구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구는 위아래로 튀어나올 텐데 affine hull하고의 인터섹션은 뭐가 되냐면 요 평면에 있는 요 원이 되겠죠. 납작해진 원이 되겠죠. 위아래 볼록해진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요. 인터섹션 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원래는 얘가 3차원에 있는 그거의 부분 집합인데 마치 2차원 평면에서 내가 요 직사각형 영역을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각형 영역에 지금 요 가장자리 부분을 제외한 임의의 포인트는 전부 다 렐러티브 인테리어 안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요 바운더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렐러티브 인테리어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렐러티브 인테리어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C의 C의 클로저 C의 클로저가 있는데 여기서 C의 클로저는 C 자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C가 클로즈이기 때문에 C의 클로저는 그냥 C가 돼요. 그러면 요 C에서 지금 요 XY 이제 X1, X2 평면에 있는 요 사각형 모양의 영역에서 렐러티브 인테리어를 빼면 그게 렐러티브 바운더리라고 그랬고 그 바운더리는 뭐냐 하면 방금 얘기한 요 C에서 요 가장자리 부분이 렐러티브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래서 렐러티브 바운더리가 역시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다른 해석학이나 위상이나 뭐 이런 데서 배웠던 인테리어나 바운더리 이런 것과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 구별을 잘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다음 어떤 집합이 컨벡스하다는 이야기는 컨벡스하다는 이야기는 자, C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요렇게 쓰여진 점들은 전부 다 C 안에 들어가면 컨벡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파인 하고 모양새가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아까 어파인 셋의 세타는 임의의 실수였고, 이제는 세타가 0과 1 사이로 국한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x1과 x2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점을 잇는 선분, 지금 세타가 0과 1 사이니까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 그 선분을 다 포함한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컨벡스다. 그래서 당연히 어파인 셋은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점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어파인 셋은 전부 다 컨벡스 하겠죠. 하지만 컨벡스한 셋이 어파인 하지는 않아요. 아까 방금 전에 고려했던 2.2에 나오는 요 C라고 하는 집합은 컨벡스 하죠. 얘는. 하지만 컨벡스 하죠. 얘는. 하지만 어파인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C는 컨벡스 하고, 하지만 어파인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C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내가 이었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포함이 되니까 컨벡스고, 하지만 어파인 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파인 셋은 전부 다 컨벡스가 될 거다. 물론 컨벡스 얘기할 때 우리 어파인에서 했던 것처럼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의 이게 결국 에버리지잖아요. 에버리지가 어떤 웨이티드 에버리지죠.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C 안에 들어가면 컨벡스다. 이것을 내가 근데 확장할 수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어떤 집합이 컨벡스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임의의 점 x1서부터 xk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더해서 1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1과 세타1부터 세타 k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진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주어진 집합 안에 들어가면 된다. 단, 아까는 세타1서부터 세타 k가 임의의 실수기만 하면 됐는데 컨벡스의 경우에는 다 0과 1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세타 i가 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났지만 더해서 1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하나도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쵸? 지금 더해서 1이 되고 0 이상의 0 이상의 숫자인데 다 더해서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이야기는 이 여기 앞에 1이 있는 경우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세타 i가 막 2 또는 3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0 이상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0보다 스트릭틀리 커지면 모순이 발생한다. 자, 아까 어파인 컨비네이션과 마찬가지로 요러한 세타에 대해서 세타 1 x1서부터 세타 k xk까지의 합을 우리가 affine convex combina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onvex combination은 뭐라고요? 임의의 점 두 개 또는 k개가 있을 때 얘네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두 개면 선분. 임의의 두 점에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그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을 컨벡스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2.2 그림에서 요 그림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할 텐데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육각형의 경우에는 컨벡스가 될 거예요. 그쵸? 그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함이 돼요. 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있는 이 그림은 컨벡스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과 요 점을 생각했을 때 요 점을 잇는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어떤 점들은 우리가 주어진 집합 안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컨벡스하지 않다. 세 번째 그림도 컨벡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운더리 부분에 빠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생각해 보면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주어진 집합 안에 들어가느냐?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컨벡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컨벡스 헐은 뭐냐면 아까랑 어파인 헐과 마찬가지로 그 임의의 두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컨벡스 헐이라고 부른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그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생각했을 때 컨벡스 컨비네이션의 컨벡스 컨비네이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컨벡스 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요 2.3 그림에 나와 왼쪽에서 보면 여기 만약에 원래 C가 이렇게 점들만 포함된 집합이라면 그 임의의 두 선분, 두 점을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우리가 점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면 결국에 가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을 쫙 이어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을 다 포함시키면 그게 컨벡스 헐이 되고 이 집합은 이제 컨벡스가 되겠죠. 아까 여기 뭐 키드니 모양으로 된 요 집합이 컨벡스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컨벡스 헐은 뭐냐면 자 그래서 내가 임의의 두 점을 생각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을 내가 다 포함을 시켜버리면 어느 순간 컨벡스 헐이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컨벡스 헐은 이렇게 끝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요 영역을 포함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벡스 헐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아까 뭐 두 개, 세 개, 뭐 인덕티브하게 나가면 K개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K개가 된다면 좀 더 늘려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더해서 더해서 1이 되는 하지만 요것 때문에 결국에는 세타 i가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값들을 값 이러한 파라미터 세타 1부터 세타 k의 세타 i들에 대해서 세타 i 곱하기 xi들의 합이 만약에 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어진 집합은 컨벡스다. 아까도 내가 그 에버리지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네,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내가 결국엔 에버리지의 개념이고 세트 아이들은 다 0과 1 사이라고 얘기했고 더해서 1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디스크리트하게 되면 디스크리트한 썸메이스 그 시리즈에서 된다면
내가 이거 무한히 많이 만들어 갖고 어떤 적분 형태로 쓸 수도 있을 거다.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거든 자,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의 의미죠. 지금 세타 i가 결국에 다 더해서 1이 되는 애들이라면 결국에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이라고요. 이게 연속 확률 변수냐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애냐 그 차이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결국에는 P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그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버리지, 웨이티드 에버리지의 개념. 그래서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전부 다 포함한 집합을 우리가 컨벡스하다. 그래서 그 집합이 컨벡스면 임의의 디스크리트한 에버리지나 또는 컨티뉴어스한 접근 방식에서의 그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기대값이잖아요. 평균. 그쵸? P를 확률 밀도함수로 갖는 평균이니까 그 기대값 평균이 결국에 이 C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어진 C는 컨벡스다. 평균이라는 얘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C 안에 들어가면 C는 컨벡스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콘. 어떤 집합이 콘이라는 이야기는 임의의 x와 난 네거티브 세타에 대해서 요 세타 곱하기 x는 전부 다 주어진 집합 안에 들어가면 이 집합을 콘이라고 부르겠다. 됐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x1이 있고 예를 들어 x1이 있고 세타 곱하기 x1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면 원점이겠죠? 그 다음에 세타가 0과 1 사이면 아마도 원점과 x1을 잇는 어떤 선분 위에 있는 한 점이 세타 곱하기 x1이 될 거고 여기서 세타는 0과 1 사이의 값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x2에 대해서도 내가 그 세타가 0과 1 사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 뭐 0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원점과 x2를 잇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겠죠. 응? 그래서 이러한 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1 같으면 x1에 대해서 세타 곱하기 x1 그 얘기는 요 반직선 위에 있는 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함된다가 콘이에요. X2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점과 지금 주어진 X2를 잇는 요 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포함되면 콘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컨벡스 콘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컨벡스면서 콘도 되는 거죠. 컨벡스도 되고 콘도 된다는 얘기는 자 X1과 X2가 있을 때 임의의 두 점 X1과 X2에 대해서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주어진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컨벡스인데
콘이 들어갔기 때문에 x2가 있을 때 x2를 요 파란색 반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하고 대체가 가능하겠죠. 컨벡스 지금 콘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쵸? 뭐 요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x1과 x2가 있고 x21과 x2의 요 두 개를 잇는 선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컨벡스니까. 그런 다음에 콘이 되기 위해서는 요 원점과 요 점을 잇는 반직선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1과 x2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뿐만이 아니라 원점과 그 점을 잇는 반직선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컨벡스 콘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자 다시 한번 어파인에서의 세타의 조건은 뭐였냐면 아무 값이나 다 됐어요. 아무 실수 값이나. 그렇죠? 그게 이제 어파인하다. 컨벡스다라고 얘기할 땐 그 앞에 코에피션트의 범위가 0과 1 사이로 딱 국한이 됐어요. 자, 다음에 콘이라고 할 때는 콘은 그 앞에 곱해지는 요 파라미터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0보다 크기만 하면. 그 어파인 컨비네이션이나 컨벡스 컨비네이션과 마찬가지로 그 콘에서도 콘, 콘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 에버리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콘이기 때문에 그냥 0보다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이러한 세타 원서부터 세타 k에 대해서 요 형태의 에버리지를 우리가 코닉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콘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코닉 컨비네이션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미안. 컨벡스 콘이면 컨벡스 콘이면 그 컨벡스 콘이면 이 모든 코닉 컨비네이션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고 역으로 마찬가지로 그 모든 그러니까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코닉 컨비네이션이 전부 다 포함이 되면 그 집합은 컨벡스 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컨벡스 헐은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요 라인 세그먼트 들을 전부 다 포함한 거. 그게 이제 컨벡스 헐이었고 그 컨벡스 코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라인 세그먼트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원점과 그 점을 잇는 요 반직선들을 우리가 모두 다 포함을 시키면 그게 코닉 헐이라고 부른다. 아까도 요 키드니 모양 같은 그림에서 원래 컨벡스 헐은 뭐였냐 하면 요 집합을 주어진 키드니 모양의 집합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선분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함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컨벡스 코온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거는 컨벡스 셋이 되게 근데 컨벡스 셋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컨벡스 코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집합 컨벡스 셋을 만들고 나서 이 컨벡스 셋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컨벡스 셋 위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뽑은 다음에 원점과 그 점을 잇는 반직선을 그려서 그 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포함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코니컬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 뭐 몇몇 예제는 트리비얼하니까 넘어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상에서 어떤 라인은 전부 다 어파인하다. 그다음 라인 세그먼트는 아까 컨벡스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라인 세그먼트는 어파인하지는 않아요. 어파인하지는 않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직선이 내가 몇 번 용어를 벌써 이미 쓰긴 했지만 레이가 뭐냐 하면 그 점에서부터 그 점에서부터 어떤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레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그 세타 V 얘는 어떤 형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원점과 V를 이은 다음에 지금 요 집합은 뭐냐 하면 V 벡터가 있을 때 여기가 V면 원점과 V를 잇는 요 반직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세타가 0보다 클 때니까 지금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V를 잇는 반직선을 쫙 그은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나타낸 게 세타 곱하기 V 이꼴로 나타내진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x 제로를 더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요 반직선을 이렇게 이동시킨 그러한 집합 이 레이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레이는 당연히 컨벡스가 될 거고 하지만 지금 반쪽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파인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는 당연히 어파인 할 거고 컨벡스 콘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하이퍼플레인. 하이퍼플레인은 뭐냐면 이런 형태로 쓰여진 것들은 전부 다 하이퍼플레인이에요.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이미 뭐 기계학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미 또 많이 접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접했을 텐데 여하간 공간상에서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 실수 B가 있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의 집합을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A 트랜스포즈 X는 B다. 자, 그러면 이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면 자, 편의상 우리가 X0라고 하는 점을 요 하이퍼플레인에서 하나 뽑았다고 칩시다. 그 이야기는 이 X0는 요거를 만족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B가 A 트랜스포즈 X0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 B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냐 하면 자 지금 A 트랜스포즈 X가 A 트랜스포즈 X0가 되고 그 이야기는 A 트랜스포즈 X 빼기 X0는 0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우리가 이런 것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A라는 벡터와 x-x0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제로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집합이 하이퍼플레인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이 하이퍼플레인은 x들의 모임인데 x들의 집합인데 이 x에서 x0 이 하이퍼플레인에 있는 어떤 한 점 x를 뺀 벡터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게 x 빼기 x0 벡터인데 이게 a 벡터와 수직이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제로가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응?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주어진 A 벡터와 수직인 벡터들을 다 모아 놓으면 얘는 서브스페이스가 될 텐데. 그렇죠? 서브스페이스죠. 이 서브스페이스를 내가 조금 시프트 시켜주면 저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이거를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네, 시간이 다 지나서 몰랐네요. 그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고 와주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